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까지 들려왔지요. 박정숙은 현관문을 열고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손에 든 비닐 우산에서 빗방울이 똑똑 떨어졌어요. 우편함 안에 금박 봉투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멈칫했지요. 딸 수연의 결혼 소식은 한 달 전 단체 카톡방에서 들었습니다. 12월 2일 웨딩홀 예약 완료라는 짧은 문장 하나였어요. 초대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금박 봉투를 보니 가슴 한편이 설렜습니다. 그래도 보냈구나. 정숙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나온 건 청첩장이 아니었어요. A사 용지 2장이 반듯하게 접혀 있었지요. 펼쳐보니 결혼 예산 정산서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총 비용 5천만 원. 송금 기한 30일 이내. 입금 계좌 박수연 웨딩은행. 항목별로 금액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웨딩홀 1,800만 원, 케이터링 1,200만 원, 드레스 대여 300만 원. 숫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마지막 장하단에는 딸의 손글씨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 정도는 당연히 해주실 거죠? 정숙은 서류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어요.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지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올해 66이었습니다. 남편과는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수연을 혼자 키웠습니다. 대학 등록금, 자취방 보증금, 해외 어학연수 비용까지. 통장 잔고가 바닥날 때마다 엄마는 괜찮아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정작 결혼식 날짜도 예비 사위 얼굴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바쁘다는 이유로 통화도 잘 받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약속이 있어서라며 얼굴을 비쳤다가 금방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우산을 현관에 세웠어요. 거실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서류를 다시 펼쳤지요. 계약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웨딩홀 계약서 사본이었어요. 계약 당사자 박수연, 이도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제 담당자 란에는 다른 이름이 있었지요. 결제자 박정숙 신부모. 정숙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쓴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도장도 찍지 않았지요. 누군가 멋대로 적어 넣은 이름이었습니다. 내 도장이 없는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려다가 이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대신 또렷한 생각 하나가 떠올랐지요. 초대받지 못한 결혼식. 그런데 지갑만 부른 거야. 정숙은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걸어가 찬물을 한 잔 마셨어요. 손에 든 유리컵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분했지요. 그녀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천천히 읽었어요. 웨딩홀, 케이터링, 사진, 메이크업. 모든 항목에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덮으며 정숙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도장이 없는 계약은 내 돈이 아니다.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금박이 형광등 빛에 반짝였지요. 하지만 이제 설렘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무언가 결심이 선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해 투명 파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장 서랍을 열어 꺼낸 노트 한 권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11월 8일. 청구서 도착. 정숙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가로등 아래로 기울어져 내렸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도 분노도 아닌 고요한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튼을 열자 회색빛 하늘이 보였어요.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정리한 서류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커피를 내리고 노트북을 켰어요. 오래된 기계라 부팅 소리가 컸습니다. 화면이 켜지길 기다리며 그녀는 서류를 다시 펼쳤지요.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내 도장이 없으면 내 돈도 없다였어요. 폴더를 열고 스캐너를 켰습니다. 금박 봉투부터 한 장씩 스캔했지요. 날짜, 발신인, 내용을 파일명에 적었습니다. 2024만 1108 청구서 박수연. 2024만 1108 웨딩홀 계약서 사본. 파일이 하나씩 저장되었습니다. 정숙은 계약서를 확대해서 봤어요. 결제 담당자 란의 글씨체가 다른 부분과 달랐습니다. 분명 나중에 추가한 거였지요.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야. 그녀는 중얼거리며 붉은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박정숙 신부 모 부분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옆에 작게 메모를 했습니다. 본인 서명 없음. 도장 없음. 오전 10시 정숙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가방에 서류 파일을 넣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표정은 침착했지요. 웨딩홀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도착했어요. 입구에는 로얄 웨딩홀이라는 간판이 반짝였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니 로비가 넓었어요. 꽃 장식과 샹들리에가 화려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사무실 좀 찾아가려고요. 계약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정숙입니다. 박수연 씨 어머니예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복도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2층 201호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정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올라갔습니다. 201호 문패에는 이소라 매니저라고 적혀 있었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소라는 정숙을 보더니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박수연 고객님 어머님이시죠? 앉으세요. 정숙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계약서 원본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메일 전체 헤더하고 결제 조항도 출력해 주세요. 이소라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정숙의 말투가 예상과 달랐던 모양이에요. 네? 아,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요. 정숙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소라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컴퓨터를 켰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원본 계약서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요. 이메일은 고객님께 발송된 게 맞는데 그 이메일 주소가 누구 거예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이소라는 화면을 보며 대답했어요. 패스천 959 네이버. 컴이요. 고객님 이메일 맞으시죠?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이메일 아니에요. 저는 다음 메일 쓰고 숫자도 다르고요. 이소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보여줬어요. 제 주소는 파크스 1958도. 네, 제요. 태어난 해도 다르죠. 아, 이소라는 당황한 표호로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말했어요. 그 주소로 누가 회신했어요? 신부님이요. 박수연 고객님이 어머니 동의하셨다고 답장 보내셨어요. 제 이름으로요? 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소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숙은 파일에서 계약서, 사본을 꺼내 펼쳤습니다. 여기 결제 담당자란에 제 이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쓴 글씨도 아니고 도장도 안 찍었어요. 그게 계약서 원본 출력해 주세요. 지금요. 정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소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프린터로 갔어요. 기계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A사 용지 여러 장이 나왔지요. 정숙은 출력된 계약서를 받아들고 한 장씩 넘겼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박수연, 이도현이었어요. 하지만 특약사항 마지막 줄에 손글씨로 추가된 문장이 있었습니다. 결제는 신부 모 박정숙이 담당함. 그 옆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숙의 도장이 아니었어요. 글씨체도 크기도 달랐습니다. 이거 가짜예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이소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숙은 붉은 펜을 꺼내 그 부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옆에 적었지요. 계약자 본인 아님. 도장 위조. 이 계약은 무효예요. 제가 서명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신부님이 제 딸이 뭐라고 했든 계약 주체는 딸이에요. 저는 포함된 적이 없어요. 정숙은 서류를 파일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끈을 챙기며 일어섰어요. 오늘 오후까지 정식 답변서 보내주세요. 제 이메일로요. 진짜 제 이메일로. 네, 알겠습니다. 정숙은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떨림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공증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법무사 앞에 앉아 상황을 설명했어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지불 의무부인 통보서. 정숙은 자신의 도장을 꺼냈습니다. 진짜 도장이었어요. 서류 하단에 꾹 눌러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에 선명하게 새겨졌지요. 이제 이 도장이 있는 곳에만 제 책임이 있어요.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봉투에 넣어 건넸어요.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숙은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조금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딸에게서 전화가 올 거였어요. 아니, 직접 찾아올지도 몰랐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통보서를 내용 증명으로 발송했어요. 웨딩홀, 케이터링 업체, 그리고 딸 수연에게도 보냈습니다. 휴대폰은 조용했어요. 문자도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정숙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어요.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불을 줄이고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현관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수연과 처음 보는 남자였어요. 예비 사위였지요. 정숙은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수연은 코트를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화장은 진했습니다. 옆에 선 남자는 키가 컸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엄마, 수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정숙은 문 앞에 섰습니다. 안으로 들이지 않았지요.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냐고요?
엄마가 무슨 짓 한 건지 알면서 그래요?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옆집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소파를 권하지 않았어요. 수연과 도연은 서서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지금 입금 안 하면 밴드도 음식도 못 들어와요. 그냥 오늘만 좀 도와주세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정숙은 팔짱을 꼈어요. 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 결혼식인데 엄마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요? 내 결혼식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도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정숙을 보며 말했어요. 장모님, 저희가 장모님 명의로 계약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양해를 구했고요. 당연히 부담해 주시기로 한 거 아니었습니까? 난 동의한 적 없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럼 지금 결혼식을 망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망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약했으면 내가 책임지는 거야. 수연이 소파 팔걸이를 손으로 쳤습니다. 탁 소리가 났어요. 엄마 때문에 결혼식 망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하객들 다 오는데 음식도 없고 밴드도 없으면 제가 어떻게 돼요? 그건 내 문제야. 제 문제요? 엄마가 날 키웠으면서 결혼식 하나 못 도와줘요?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를 키웠어. 대학도 보냈고 자취방도 얻어줬지. 근데 넌 날 초대하지 않았어. 그게 무슨... 청첩장 대신 청구서를 보냈잖아. 그게 초대야? 수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연이 다시 말했어요. 그래도 어머니 입장에서 딸 결혼식을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 지갑이었어요. 정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부엌에서 냄비 끓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너희는 나를 초대하지 않았어. 대신 내 돈만 불렀지. 그건 가족이 아니라 계산이야. 수연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매정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매정한 게 아니야. 경계를 지키는 거야. 경계요? 엄마랑 저 사이에 무슨 경계예요? 정숙은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내 도장이 없는 계약이야. 그러니 내 돈도 없어.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소리쳤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엄마. 내가 후회하지 않길 바랄게. 도연이 수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으로 나갔어요. 수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잠깐 정숙을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어요. 부엌에서는 여전히 찌개가 끓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일어나 불을 껐어요. 냄비 뚜껑을 열자 김이 확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식욕은 없었지요. 그녀는 거실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밖을 봤어요. 아파트 단지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퇴근길을 걷고 있었어요.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인도 보였습니다. 정숙은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느낌이 전해졌어요. 내가 잘한 걸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들었어요. 카카오톡 알림이었습니다. 가족 단체방이었지요. 수연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결혼식 비용 안 내신대요. 혹시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이모,
고모, 사촌들이 답장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왜? 언니가 왜 안 내준대? 딸 결혼식인데. 정숙은 화면을 보다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숙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손에 든 컵에서 김이 올라왔지요. 그녀는 서랍을 열고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연이 초등학생이던 시절이었어요.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지요. 정숙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어요. 단순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지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그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멀리 불 켜진 아파트들이 보였습니다. 각자의 삶이 그 안에 있었어요. 정숙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어요. 11월 11일. 수연 방문.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단체방 알림이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뒤집어 놨지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갔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은 꺼져 있었고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모레도 지나갈 거였습니다. 그녀는 그걸 알고 있었지요. 작은 결심 하나가 가슴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직 말로 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한 무언가였어요. 결혼식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날씨는 맑았지요. 오전 10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정숙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정숙 고객님이시죠? 로얄 웨딩홀 이소라입니다. 매니저의 목소리였어요.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게 고객님께서 보내신 통보서 때문에 저희가 법무팀이랑 상의를 했거든요. 그래서요? 계약 명의자가 박수연, 이도현 고객님이시고 결제 담당자 부분은 위조된 게 맞다고 확인됐습니다. 정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소라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부님께 연락을 드렸는데요. 내일까지 계약금 전액이 입금 안 되면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고객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생각은? 없어요. 정숙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이소라는 한숨 소리를 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원칙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읽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조용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봤지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수연이었어요. 정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5번 더 올렸지만 받지 않았지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정숙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었어요. 오래된 책 냄새가 났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낯선 여자를 만났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지요. 혹시 박정숙 어머님이세요?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정숙은 멈춰 섰어요. 누구세요?
저는 이도현 수연 씨 약혼자 도현 씨 누나예요.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제 동생 일로 사과드리려고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근처 카페를 가리켰어요. 저기 가실까요?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아메리카노를 시켰고 정숙은 유자차를 주문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알았어요. 동생이 어머님 이름을 무단으로 쓴 거.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은 차를 마시며 듣고 있었어요. 저도 동생한테 결혼 비용 일부를 보태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계약서를 보니까 제 이름도 결제자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는 500만 원만 주기로 했는데 동생이 2천만 원을 제 명의로 빌렸어요. 제 도장도 위조했고요. 정숙은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지연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동생을 잘못 키웠나 봐요. 부모님 안 계시고 제가 키웠거든요. 그랬군요. 동생이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어요. 수연 씨 만나고 나서 많이 달라졌어요. 정숙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지연이 계속 말했어요. 수연 씨가 계속 비교를 했대요. 친구들 결혼식이 얼마짜리였는데, 누구는 신혼여행을 어디 갔는데, 그러면서 우리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요? 동생이 부담스러워했어요. 자기 월급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제 명의로, 어머님 명의로 대출받고 계약한 거예요. 지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숙에게 건넸어요. 이거 어머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정숙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카드 명세서와 이메일 출력물이 있었어요. 수연이 도연에게 보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오빠, 장모님은 돈 많아. 딸 하나밖에 없는데 안 낼 리 없어. 우리가 조금만 밀어붙이면 어차피 낼 거야. 딸 창피 못 당하게 명의만 올려놓고 나중에 조금씩 갚으면 되지 뭐. 정숙은 글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동생한테 따졌더니 그러더라고요. 누나도 어차피 결혼하면 알게 돼. 부모가 안 내주면 누가 내냐고.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부모님이 안 계셔도 제가 혼자 결혼 준비했고 제 돈으로 했어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정숙은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봤어요.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오르시니까요. 그리고 제가 동생한테 똑같이 말했어요. 어머님 명의로 만든 계약 다 취소하라고. 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동생이랑 수연 씨, 오늘 아침부터 싸우고 있어요. 결혼식도 취소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수연 씨가 장모 없이는 결혼 못 한다고 하더래요. 그럼 동생이 그럼 하지 말자고 했대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존경해요. 존경이요? 네.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딸한테 그렇게 선 긋는 거. 지연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갔어요. 정숙은 자리에 남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봉투를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카페를 나섰지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수연이 아니었어요. 웨딩홀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계약금 미납으로 행사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2월 2일 예정 결혼식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정숙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어요. 불을 켰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지요. 정숙은 소파에 앉아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수연이 보낸 메시지들을 천천히 읽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어요. 내 딸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정숙은 서류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 물을 한 잔 마셨지요. 내일은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은 없을 거였어요. 정숙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봤습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정숙은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9시였습니다. 커튼을 열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오늘이 수연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아니, 결혼식이 있었어야 할 날이었어요. 정숙은 커피를 내리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새벽 4시에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수연이었지요. 엄마, 결혼식 취소됐어요. 도연이랑도 파혼했어요. 정숙은 문자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알았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오전 11시 정숙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둘렀어요. 날씨는 맑았지만 쌀쌀했습니다. 그녀는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연못을 바라봤어요. 오리들이 물 위를 천천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렸지요. 어머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돌아봤어요. 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지 않았지요.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옆자리를 손으로 쳤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걸어와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수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가? 엄마 이름 멋대로 쓴 것도, 엄마를 돈으로만 본 것도.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계속 말했어요. 저 도연이 누나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보낸 문자들도 봤어요. 그래.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수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숙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엄마한테 청첩장도 안 보내고 초대도 안 하면서 돈만 요구했어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이제야 알았어요. 늦었지만 알았으면 됐어.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도연이랑 헤어졌어요. 어젯밤에 싸우다가 결국. 내 선택이었니? 네. 도연이가 계속 장모님만 도와주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엄마는 지갑이 아니잖아요. 정숙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잘했어. 네. 내가 그걸 깨달은 거 잘한 거야. 수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살면 돼. 그냥요? 응. 그냥 살면 돼. 천천히.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수연은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정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엄마, 응.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우리 관계.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야. 제대로 시작하는 거지. 무슨 뜻이에요? 이제부턴 서로 존중하면서 사는 거야. 엄마와 딸로서.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딸에게 건넸어요.
얼굴 닦아. 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산책하는 노부부, 강아지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 유모차를 끄는 엄마. 각자의 삶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숙과 수연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맞았어요. 엄마, 제가 밥 할게요. 그래? 네. 오랜만에 엄마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수연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어요.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딸을 바라봤습니다. 칼질하는 소리, 물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랜만에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소박한 상이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수연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저 한동안 여기서 지내도 돼요? 여기가 내 집이잖아. 아니요. 이젠 엄마 집이에요. 제가 얹혀 사는 거예요. 정숙은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딸을 봤어요. 그래. 그럼 생활비 조금 내. 네. 농담이야.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정숙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따뜻한 주름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수연은 예전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숙은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책장에서 오래된 액자를 꺼냈습니다. 수연이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예전엔 이 사진이 자신을 올가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지요. 정숙은 액자를 벽에 걸었습니다. 못을 받고 수평을 맞췄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내가 지킨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어디선가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가족 단체방을 열었어요. 며칠간 쌓인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결혼식은 취소됐습니다. 수연이는 괜찮아요. 저도 괜찮고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방에서 수연이 나왔습니다.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엄마, 안 주무세요? 응. 조금 있다 잘게. 엄마, 왜? 사랑해요. 정숙은 딸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어요. 나도. 수연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정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셨지요. 보리차였습니다. 구수한 향이 코끝에 맴돌았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펜을 들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12월 2일. 결혼식이 없던 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다시 시작된 날. 정숙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한번 봤어요.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걷고 불빛이 반짝였지요. 정숙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은 채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껐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어요.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거였어요. 정숙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루가 두렵지 않았습니다.